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억부용신을 소개하러 나온 창광입니다. 뭐 조우용신도 했고 격국용신도 했고 병약도 했나요? 이제 억부용신입니다. 억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 숫자입니다. 손으로 누르다. 누를 억자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받치다. 억북을 합니다. 억북을 하죠. 누르다, 받치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이렇게 부축하다. 많은 거는 누르다. 이래서 억북을 하는데 정신 명칭은 억 이렇게 설명하던 걸 억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원의 출발은 효도에서 나왔다고 들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억부의 시작은 이렇게 관과 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인성이 식상으로부터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관살이 인성을 생하는 거를 부를 합니다. 그렇죠. 인성이 식상을 극해서 하는 거를 억 그래죠. 그래서 부억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 먼저 있어야지 억이 있다. 그래서 이걸 충성을 합니다. 임금님께 충성하다, 위에서 주인에 충성하다 해서 나온 말이라고도 하고요. 어디서 또 나왔냐면은 이렇게 편인정이라는 인이 있잖아요. 부모라고 하죠. 그러고 이렇게 비와 있고 그 겁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비겁이라고 합시다. 이거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성이 비견을 잘 생하니까 이걸 부을 하죠. 그러고 나서 비겁이 죄성을 극하니까 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억이었죠. 그렇죠. 일부의 학자들은 요걸 억이라고 하고 요걸 부라고 하는데 요 사연은 지금은 소개를 안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부어이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효도라고 하죠. 효도적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죠. 이것이 민국시대라는 거는 이제 청나라 멸망 후 뭐 민국시대라고 하죠. 뭐 1854년 경부터라고도 하고 1900년도라고도 하고 민국시대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러시면은 이렇게 충이라는 것과 효라는 것이 충효가 동양 철학의 하나의 근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념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동양 사람의 존재의 이유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고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생긴 것이 있는데 요거 현재는 이걸 지금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걸 억부라고 말하자는 것이지 이게 억부라는 건 아니에요. 전통적인 억부는 이게 억부예요. 예, 억부인데 충효가 억부인데 여기는 억부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라는 게 있고 겁이라는 게 있어. 내가 충효에는 어긋나지만 나만의 고요한 재능을 발휘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요즘 중요하죠. 옛날에 안 중요했잖아요. 중요한 거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식상을 생해서 충에는 어긋나지만 뭐를 어긋나는 거요? 이렇게 관사를 극하는 거잖아요. 어긋나지만 비겁을 구할 수 있죠. 이래서 나의 권리를 갖는 거. 권리 그러죠. 권리. 갖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긋나죠. 어긋나니까 뭐라고 그래? 야, 저 이탈자들, 반항자들, 이단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의 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홍콩의 일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는 후학에 가까우니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비 정신이 어긋나니까 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장할 만하죠. 여러분들이 저처럼 계룡산에 앉아서 사주를 보면 이거 위에는 말하면 안 되지만 홍대 사거리에서 사주를 보는데 에이씨 이거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알지 이거. 예, 있잖아. 이런 식입니다. 그 나머지 보장받고 싶은 게 많죠. 보장받고 싶은 거 많잖아요. 자기의 기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재능 보장받고 싶잖아요. 이건 식상을 재성이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장받고 싶은 거 맞죠. 그리고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 있죠. 강남구 지점은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주는 내가 그런 거 있어 없어 영역. 이거 보장받고 싶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 영역을 보장받고 싶죠. 그러면 재성을 뭐가 보호해? 관상이 보호해서 비겁 물리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보장받고 싶죠. 이러한 내용까지도 억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개 중에는 여러분들이 억부를 원래 억부는 이렇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확장 해석하면 이렇다는 뜻이죠. 저도 이제 서울 올 때는 이런 손님이 올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하고 와요. 시골 내려갈 때는 아휴 그냥 사주 안 봐도 알아. 이 억부는 충효 이러잖아요.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80년대 중반에 서울에 왔는데 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간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 기준해 가지고 재성이 많으면 관성이 많으면 인성이 많으면 식상이 많으면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재다신약 살중신경 재관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성이 많다 그리고 이 식상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논리를 펼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게 유명한 게 재다신약과 살중신경 인다관설 이런 것들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봐봐요. 순서가 많아요. 이렇게 죄다 신약 그래요. 이게 재성이 많고 일간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래요? 살중신경 그래요. 관살이 많고 일간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설기 태심 이래요. 이건 뭐예요? 식상이 왕하고 인간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인성태과라잖아요. 인성태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풀이까지 가야 되니까 죄다 신약 살중 신경 설기가 해서 일간이 태심했다는 뜻이고 인성이 많은 걸 뭐라고 말해요? 고강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고강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상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 이렇게 공자님 말씀 하나 터득하는 게 중요하. 자식은 굶어도 내가 공자님 말씀을 터득하는 게 중요했다. 이걸 고강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고강이란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인다 관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네 위주로 살면 세상과 등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5번 비겁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있죠. 그렇죠? 신태왕 그러죠. 그걸 신태왕 그러죠.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게 신자 이거 쓰는 겁니다. 신태왕 이렇게 말하죠. 일간이 신태왕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죄관을 인정 안 하죠. 그렇죠. 죄관을 인정 안 하다 보니까 뭐만 많아져? 인성만 인정하죠. 죄성을 극하게 인성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만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 그 억부용신을 잡더라고. 그렇지만은 아까 말한 생화극제형 억부용신이 억부용신의 근원인데 이거는 이제 많은 거를 해결하자는 억부용신이죠. 그럼 여기서
참 이해하기 힘든 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죄다 신약이면 관살이 용신이라고 해서 직장을 다녀라, 미관말직 이랬거든요. 그러면 죄다 신약이면 죄다 신약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다 신약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 이게 참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가령 사주에 화가 많으면 수가 용신이래요. 불을 끄는 게. 야, 그게 그런 건가? 화가 많으면 화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사주에 돌이 많으면 돌을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화급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거 대상, 여하튼간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 만약에 살이 중하면 핍박받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살을 제거를 해야 돼요. 나를 핍박해 주는 걸 내가 따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화살이 필요하거든요. 걔는 그대로 하라고 하고 내가 걔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화살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살이 억부용신되고라는 건데,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과 대화를 더 필요하고, 아까 말한 그러한 생화극제 억부용신법, 그리고 이렇게 편중 억부용신법을 강의하실 분을 내가 이제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서 이거를 널리 유포도 하고 또 강의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라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2006년에 격국과 용신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했죠. 10개의 격이라는 게 있어. 10개의 격이 있어요. 격이 10개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뭐 만약에 식신격이라는 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식신격의 성립 요건이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거예요. 이게 식신격이 성립한 거죠. 그 식신격의 보존 요건이, 식신격이 성립하는 게 있고 그 격이 성립하는 보존이 잘 돼야 되죠. 오랫동안.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식신 생제거든요. 그러면 성립 요건은 비견이 있어야 되고 비식, 그걸 보존하려면 편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성립을 못하게 하려면, 성립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성립을 못하게 하려면, 유지를 못하게 하려면, 그러잖아. 이걸 유지를 못하게 하려면 쟁지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를 성립을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비견을 극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격을 성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폐중유성을 하는 게 억부용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그 책을 쓴 거죠. 그러더니 그 책이 쓰고 나서 그 이튿날 알았죠. 내가 봐도 모르겠다. 그 출판 기념일을 역대 역학계에 그런 적이 없는 또라이 창광이 출판 기념일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모르겠다. 그때부터 후회해가지고 17년 동안 다시 썼죠, 지금은. 그거를 이제 책을 내서 편집을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얘가 패하게 만든다. 패하게. 그럼 얘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더 구신들이라고 하기도 하라는데, 이거를 해주는 거를 방해하는 거, 성격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그거를 다스리는 걸 억부용신이라고 하자라고 제가 이제 정한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거를 해결하는 거죠. 어렵죠,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어렵죠. 네. 벌써 이 책 낸 지가 20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인 2026년에는 이 책을 낼 텐데,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야지 이 책을 내는데, 전에처럼 그냥 툭 던져놓고 내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송지나 황성수, 김병우,
또 이렇게 청명, 유수환 이런 애들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나온 책이 격국과 용신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 사람들은 다 유명해져서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대. 예, 난 아직도 이제 책을 쓰고 있고 지금 그거를 다시 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 파격, 패중유성, 성중유패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자기 자신의 신분과 부귀빈천을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 하는 억부용신법을 다시 제공하자 이렇게 뜻입니다. 이렇게 억부용신법이 무려 3개나 되죠. 그렇죠. 3개나 돼. 이 3가지 방법론으로 생화극제형 억부용신, 편주경 억부용신, 격국형 억부용신 3가지로 나눠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실 분 또 이거를 강의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강의를 한다고는 누가 아무도 안 하겠죠. 또 그래도 저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걸 배우실 분도 격국을 공부를 하시고 이걸 강의하실 분은 또 이걸 심도 있게 나눠서 억부용신을 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